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요입니다. 오늘 산책을 2시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장중에 편하게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실전 투자가 아닙니까? 돈세요. 발알타자 돈세요. 27년 주식 투자를 하고 인생을 나름대로 50대가 넘게 살아보니 돈이란 게 뭘까? 돈이 뭘까?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 첫 봤다가 뭐라고 생각한지 아세요? 사기당하지 말자.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사기를 안 당해야 된다. 사기꾼들이 천지의 주변에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그 사기꾼이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돈세형이 작년에 코인 사기를 당했는데 예전 LG 다니던 후배예요. 후배를 믿었죠. 2억 정도 날렸는데 작년에 사기 많이 당했습니다. 코인 사기 당했죠. 공모주 사기 당했죠. 코인 채굴기를 또 했습니다. 사기라고도 볼 수는 없지만 코인 채굴기를 해서 또 600만원 투자해서 건진 건 200만원만 건졌습니다. 발 빠르게 아니다 생각하고 채굴기를 헐값에 600만원 산 걸 200만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50년 넘게 살아보니 살아가면서 돈을 띄거나 빌려줘서 못 받는 거 그런 것도 많았고요. 사기를 안 당해야 돼요. 근검절약을 한다? 주식 투자를 잘한다? 뭐 직장을 열심히 다닌다? 어찌 보면 다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초가 대한민국에서는 사기를 조심해야 된다. 돈세형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인데 사기라는 게 아무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방심하면 아무나 당한다. 항상 자기 자신이 너무 똑똑하다고 나는 안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기를 항상 조심해야 되고 다단계도 다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코인도 다 사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코스닥의 중소형주 우리는 주식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다. 코스닥을 싸잡아서 다 사기라고 이야기를 못하지만 꽤 많이 중소형주에 사기 주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처음 배울 때 누가 알려주진 않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는 사기꾼들이 의외로 많다. 사기꾼들이 좋은 말로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가 조작범 다 사기입니다. 그건 사기지. 멋진 말로 세력이라고 하는데 뭘 세력은 개뿔? 다 사기꾼들입니다. 남의 피와 눈물을 훔쳐가는 도둑놈들인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이 금융사기를 제2의 간접살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나의 자산을 훔쳐가면 그거는 그 한 가족의 살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법이 약해요. 우리가 법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고 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주식을 돈세형한테 배우기 전에 사기를 안 당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돈세형이 주식 전문가니까 일단은 주식도 코스닥 중소형주는 주식에 사기꾼들이 많고 주식 자체가 사기인 종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형주 초량주도 요번에 CJV처럼 유상증자를 시가총액의 2배로 한다? 그거 사기예요. 그거 개미들 피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유상증자도 어찌 한편 보면 개인의 피를 빨아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업의 현금이 잘 도는지 그리고 기업의 미래가 매우 좋은지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항상 경계하시고 의심의 눈빛으로 주식을 골라내야 되고 특히나 코스닥에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산에 주식 투자는 자산의 20%에서 30%를 넘기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어디서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기를 안 당하려면 좋은 주식 초량주를 한 70에서 80% 투자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자본 M&A 기업 상장 기업에 횡령을 하면서 자본을 빼돌리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럼 어찌 되는 건가요? 이쪽에 투자한 분은 나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는 거고 나도 모르게 내 돈을 저 기업 사냥꾼 조폭들한테 돈을 뺏기는 거예요. 횡령으로 쪽쪽 빨아먹고 기업은 상장 정지 그 다음에 상장 폐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멍하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업이 에디슨 모터스도 그렇고요. 쌍방울은 아직 상장 폐지가 안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폭이 인수한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쌍방울 이런 것도 조폭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의외로 조폭이 인수한 게 많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조폭이 인수한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업 사냥꾼이 횡령을 쪽쪽 빨아먹는 걸 우리는 뭣도 모르고 제발 올라라 올라라 하고 있을 상황도 있는 겁니다. 내 종목을 한번 의심의 눈빛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은 주병진이 만든 네이 같은 거 이런 걸 했죠. 주병진이가 할 때는 회사가 진짜 멋진 회사였어요. 속옷이 이렇게 브랜드가 생기고 이랬는데 주병진이 방송에서 어디에다 넘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넘긴 게 보니까 조퍼가 아니면 기업 사냥꾼한테 넘긴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주병진이 넘기기 전까지는 회사가 워낙 좋았는데 좋았죠 회사가. 그런데 이 기업 사냥꾼이 무자본으로 ML을 한 거예요. 거의 다 이 쌍방울이던 이런 기업들이 인수할 때 이렇게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 또 있나 봐요. 기업을 인수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고 또 350억 횡령도 하고요. 대여 거래로 빼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사에게는 장밋빛 기사를 퍼뜨리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를 또 인수를 합니다. 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연예기획사를 인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채로 인수를 한 거죠. 사채로 빚을 져서 인수하고 기업에 들어가서 횡령을 하고 그리고 의견 조절을 당하고 거래쟁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되고. 그러면 우리는 눈 뜨고 저런 사기꾼들한테 돈을 뺏기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방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쉽지 않아요. 돈세형도 이따 계좌를 공개하겠는데 저도 한 2건이 사기꾼들에 당한 것 같아요. 어차피 돈세형이 며칠 전에 창피한 종목도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2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돈세형이 주식 좀 하지 않습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렵게 정석 투자해서 번 돈으로 그런 사기꾼들한테 많이 토해낸 거예요. 한 2억은 토해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나마 돈세형은 우량주에서 돈을 벌어서 그 사기꾼한테 퍼다 준 게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영인 CEO를 과거를 좀 조사하면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형벌이 약해서 사기친 놈이 또 와서 또 사기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조사를 해보고 또 경영인이 어떤 기업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또 지켜보고 그리고 그 과거를 한번 추적해보면 이게 사기꾼인지 아닌지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경영인, CEO 그리고 임원들을 다 조사하고 뒷조사를 좀 해야 돼요. 나름대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이 힘들다?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싸구려 회사를 사면 안 돼요. 스탁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노력을 안 하고 점검을 안 할 거면 숫제 사지 말고 LG전자나 삼성전자나 뭐 두산이나 이렇게 누가 봐도 기업이 튼튼하고 좋은 주식을 사면 됩니다. 바이오주가 사기가 많아요. 돈세형이 바이오주 하나 당했어요. 그게 앤디포스인데 이런 식으로 바이오로 신약 개발으로 뻥치기 쉽기 때문에 바이오가 거의 30에서 40%는 저는 다 사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의외로 까놓고 돈세형이 이야기하는데 코스닥의 사기 주식이 꽤 많아요. 저는 한 1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매수한 종목 중에 사기 주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본인이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없이 뻥으로 상승한 기업은 주의해라. 2차전지 저는 금양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금양을 의심합니다. 금양이 사기 주식이라고 생각 다들 안 하시죠? 100%는 아니지만 금양이 좀 냄새가 이상합니다. 금양이 사기꾼 주식이라고 생각 다들 하세요? 다 저거 못 잡은 게 한이다. 금양 끝내주는 회사다. 2차전지 뭐 광산개발. 저는 2차전지 초반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지금 실적이 안 올라오는 주식은 의심하셔야 되고 금양이 시가총액이 3조가 됩니다. 3조가 돼요. 근데 금양의 지금 매출은 작년에 매출은 2천억이에요. 2천억이에요. 여기서까지는 괜찮습니다. 2천억 매출이 2천억 올라오는 게 3조 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의심하는 게 그겁니다. 2차전지는 실적이 지금 올라올 타이밍이에요. 올라와야 돼요.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처럼 그리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처럼 지금 실적이 한참 올라와야 돼요. 아직 2차전지 실적이 안 올라오는 게 2차전지 바람이 불어서 3조가 올라왔다? 그리고 저는 또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뭐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100% 맞다 생각 안 해요. 근데 의심의 눈빛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정상이고 회사가 멀쩡한데 금양에 또 배터리 아저씨가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홍보이사로 그 배터리 아저씨를 왜 썼을까요? 회사가 멀쩡하고 가만히 있어도 2차전지는 일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분야입니다. 근데 왜 홍보이사가 왜 필요해요?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배터리 아저씨가 안 봤으면 좋겠네. 나한테 또 고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저는 그분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심의 눈빛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금양을 제가 왜 의심의 눈빛으로 보냐면, 일단 시가총액이 벌써 2천억짜리가 3조가 됐으면 템버거가 터졌을 거예요. 템버거 터진 주식이고 시가총액 2천억까지 의심 안 할 수 있어요. 2천억이 3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에 10년을 땡겨오면 할 수 있는데, 저는 의심하는 부분이 왜 배터리 아저씨를 왜 썼을까? 홍보이사가 왜 필요해? 지네 일만 잘하면 되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 23년 1분기 실적이 매출이 30%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아니 2차전지가 지금 핫하게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잘난 척 했으면서 매출이 1분기에 30%가 줄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주식 의심스러우면 사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봅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한 게 금양이 사기 주식이다, 그 홍보 배터리 아저씨가 이상한 분이다 얘기는 안 하지만, 제 요점은 뭐냐,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심하고 좀 이상하다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 이런 주식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고요. 저는 의심이 좀 냄새가 이상한다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이 무자본 M&A가 문제예요. 무자본 M&A를 한 기업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코스닥의 한 10% 정도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자본 M&A가 내가 보기엔 잘 보이지 않아요. 잡아내는 방법이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방송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은 방법이다. 왜냐면 많이 제가 느껴집니다. 왜? 내가 두 종목을 당했기 때문에. 잦은 최대주주 변경. 왜냐? 앤디포스 당했어요. 근데 최대주주가 갑자기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럼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잦은 최대주주가 변경이 된다? 의심하셔야 돼요. 유상증자가 자주 일어난다. 매우 나쁜 거죠.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최근에는 코스닥 중소형주를 좀 사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중소형주 쳐다도 안 봤어요. 제가 왜냐면 한번 STS를 몰빵했다가 대기업인데도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제가 15년 만든 20억이 순식간에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거든요.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 근데 좀 지금 자산이 올라가고 또 건방져져서 코스닥에 또 투자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에 내가 그 대기업은 전환사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기업도 별로 없고요. 근데 코스닥은 전환사채 발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은 좋지 않다. 그리고 자주 발행하는 거는 의심을 품자. 이거 유행사업 추진하는 거. 아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2차전지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이오 얘기하는 회사들. 멀쩡히 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를 하는 거. 그게 앤디포스예요. 앤디포스가 뭐 필름 만드는 회사인가? 그랬어요. 근데 바이오에 투자를 한대. 그러니 뭐 주식 갈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샀는데 저도 당했어요. 2년 전에 샀는데 최대주주가 바뀌고 바이오주에 투자를 한다는 게 그게 의심스러운 거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행사업 혹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 의심하셔야 돼요. 최대주주 변경, 수반한, 담보계약,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위험하다는 거죠. 불성실, 공시, 법인. 가끔 가다가 불성실했다고 공시를 제대로 안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출 게 많으니까 이렇게 불성실 공시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니 코스닥의 이런 의심기업은 104곳이나 된답니다. 10%는 아니지만 7%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대주주는 3.7회가 변경이 됐다고 하고, 시가총액은 941억에서 1100억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이런 사기꾼들이, 제가 보기엔 인수하기가 좀 힘드니까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사기꾼 회사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4.7회 정도 평균했고요. 그리고 전환사채는 5회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투자경고를 또 많이 받는 거죠. 경고를 55번 받았고, 또 투자주의를 98번 받았고, 투자위험을 9건 받았다.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코스닥에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경영인의 뒷조사를 좀 하고, 그리고 최대주주가 변경이 많았는지, 그리고 유상증자를 많이 했는지,
전환사채를 발행을 자주 하는지, 혹하는 사업을 막 뻥질을 많이 하는 회사는 일단 의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최대주주를 변경한 담보계약을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많이 하는 회사도 의심을 품어야 된다. 코스닥 중소형주 오너 CEO를 분석해라. 뒷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CEO가 어떤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기업 마인드가 있는지 보시면 좀 그나마 사기를 덜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코스닥에 투자를 하려면 무조건 의심해라. 의심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 초량주 하시면 됩니다. 초량주는 검증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도 믿지 마라. 돈세형도 믿지 마세요. 돈세형도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 포개미 김모씨 사기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분석해 보니까 유명한 10만 20만 사기꾼들이 널려 있더라고요. 제가 의심은 품었는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세상에 유튜브들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 한번 의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천한 종목, 이런 종목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날짜에 언제 추천했고 그게 과연 성공을 했는지 그 정도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아직까지 8할 타자입니다. 돈세형이 추천한 종목이 80%가 성공을 했어요.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돈세형이 추천한 종목이 과연 8할 타자가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할 필요 있고, 딴 유튜브 말만 살살 돌리고 종목을 이야기 안 하고 이렇다 이렇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론 진짜 배기도 있어요. 종목 추천을 난 안 한다. 나는 참 그것도 웃겨요. 그럼 유튜브 하지마. 당신들이 실력 있고 뭐 한다는데 왜 추천을 안 해? 그럼 유튜브를 왜 하냐고. 왜 하냐 이거야. 나는 당신들이 대중들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종목 투자도 물론 선택은 구독자분이 하시면 돼. 왜 추천을 못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유튜브를 왜 하냐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섹터, 이 섹터가 유명하다, 이게 대장 같다, 이 정도는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택은 구독자가 하고 대중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검증은 대중들이, 주식투자 방송 보는 분들이 애들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은 본인이 있다고 다들 알아요. 저는 그런 거 부담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혹시 따라해서 실패하면 저도 가슴이 아프니까 나름대로 좋은 종목, 그리고 진짜 좋은 종목을 추천하려고 하죠. 그런데 100% 맞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돈세형이 8할 타자 저 8할 타자 돈세형 노력합니다. 80%는 맞춰야 프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80% 언제까지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80%를 맞추려고 노력은 해야 되고 최소한 70%, 정 안 되면 60%는 맞춰야 되죠. 근데 30% 40% 맞추면 돈 다 잃어요. 그러면 방송하지 마. 남한테 피해 주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분해서 이야기했는데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무자본으로 인수한 기업은 횡령을 합니다. 횡령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빼돌리는 방법이 있고 남한테 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반복적으로 해서 좋은 기업을 쏙쏙 빨아먹고 빈껍 대비로 만드는 거예요. 저 많이 봤습니다. 다단계 업체가 인수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조폭들이 인수하는 것도 봤고, 전문 기업 사냥군 또 있습니다. 이놈들이 또 몇 년 살다가 또 나와서 또 합니다. 대한민국 좀 법 좀 바꿔라. 한동훈 장관 응원합니다. 제발 좀 사기치는 놈들 종신형에 때려주세요. 진짜 국민들 다 죽습니다. 다단계 하는 놈들 종신형, 주식 사기는 놈들 종신형, 한 200년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횡령한 돈 어쨌든 추적해서 다 뺏어와야 됩니다. 그게 사실 힘들어요. 사기치는 놈들은 돈을 다 빼돌립니다. 땅속에 묻던 어디다 묻던. 우리가 방지하려면 뭐냐? 종신형이 때려야 되는 거예요. 200년 300년 그렇게 간접살인하는 놈들 종신형이 때리면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분들 법무부에서 보셨으면 좀 형량을 좀 높여주세요. 종신형 200년 300년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이 사기친 놈들이 또 해먹습니다. 그래서 임원에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어요. 경영자 과거 이력을 믿지 말고 추적하자. 이런 게 귀찮으시면 제가 뭐랬어요. 초량주 LG전자나 삼성전자나 두산 같은 거 사시면 됩니다. 코스닥에 투자할 때는 10%는 사기일, 그러니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놈들이 어떻게 하냐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채를 빌려 기업을 인수합니다. 자금 조달을 해서 빼갑니다. 유상증자, 전환사채를 해서 돈을 쪽쪽 빼내먹고 또 숨은자산, 현금 같은 거를 자산을 빼나갑니다. 그러면 회계에서
이렇게 회계를 투명하게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을 게 없죠. 그러면 불성시 공시가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에 투자한 개미들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앉아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이걸 방지하려면 이 사기꾼들 형량을 높여야 돼요. 종신형을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초량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돈세형이 그래서 70%는 L전자, LX세미콘, 섹트레가이도 하나예요. 그런 거 사기 안 당합니다. 최소한 대기업이 인수한 기업들은 사기 안 당해요. 그래서 제가 섹트레가이 같은 거 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사기는 안 당하겠구나. 기본이 그겁니다. 제가 30대 때 성공했다가 대기업이 부도나면서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어요. 부도나지 않는 기업, 사기는 아니었지만 기업이 부도나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량주의 70% 이상은 저는 자본을 투자합니다. 그럼 코스닥에 30%를 투자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코스닥에 투자를 30%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경영인, CEO 및 과거 이력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지분을, 내역을 분석하고, 그러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 투자하면 일단은 검증을 대기업이 해준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분을 투자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투자의 그 안전성을 대신 검증을 해준 거예요. 이런 주식 좋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의 모든 걸 의심하라. 삼성 같은 대기업의 투자를 제가 한 기업을 찾아내서 오늘 10% 상승한 게 있습니다. 계좌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보면 코스닥이었지만 돈세형이 오늘 10% 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10% 먹은 게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제가 이 주식을 왜 투자했을까요? 삼성이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검증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자율주행의 라이더 쪽인가 이 부품인데 이 기업을 키우겠구나. 제가 방송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했더니 이 하락장에 오늘 10% 올랐어요. 근데 이 투자의 아이디어는 삼성이 투자한 거에 제가 잡아낸 거죠. 그러면 절대 사기를 덜 당한다. 이런 식으로 코스닥에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실패한 사례가 앤디포스입니다. 앤디포스가 지금 83%를 당했어요. 제가 돈세형이 주식 투자해서 성공한 게 엄청 많아요. 8알타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1억 5천을 투자하고 1억 3천이 날아갑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이런 거를 당하지 않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돈세형이 어차피 창피한 거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앤디포스 최대주주가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의심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최대주주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리고 앤디포스가 멀쩡한 제조기업인데 바이오에 투자를 한다고 설레발 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는 야 진짜 뭐 대머리에 좋은 치료제를 만들겠구나 순진하게 했는데 어찌됐든 이게 이 기업이 M&A를 한 기업의 사장이 횡령을 했어요. 한 300억인가 200억인가. 그래서 이게 거래 정지됐다가 지금 풀리긴 했는데 그럼 뭐합니까? 83%를 당했습니다. 저는 사기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도 앤디포스를 사기당했다. 그 다음에는 사기당한 종목이 뭐냐? 오가니 코스모스라고 봅니다. 서울에 자산가 부동산을 성공하고 한 300억 자산이 있는 제 아는 형님이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300억 있는 사람이 정보를 받아왔다길래 돈을 믿었죠. 근데 그 형님이 주식은 하수였나 봐요. 중국 주식인데 재무니 뭐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재무 분석 잘하지 않습니까? 분석했더니 매출액 끝내줘, 영업이익 빵빵 터져.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이 싸냐 하니까 중국 주식이라는 거예요. 중국 화장품 만드는 베이비 애들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형님이 투자도 그 형님 20억 했어요. 저는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3,800만 원을 날렸는데 88% 당했죠. 난 그 형님의 자산 그리고 그 형님의 정보력을 믿고 또 저도 투자를 했네요. 3년 전에. 결과는 어떻게 됐냐? 중국을 내가 싫어하는 게 오가닉 코스메스 때문에 더 싫어하는 거예요. 중국 놈들 다 사기꾼이에요. 다. 기업 자체를 만든 게 사기더라고요. 나중에 해가 갈수록 매출액 줄고 뭐 자금 빼돌리고 1499원에 샀는데 지금 173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결론은 사기다. 사기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2건을 당하면 어렵게 번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욕심내지 말고 정석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코스닥 투자할 때는 사기 조심하자. 사기가 10% 정도는 다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의를 보고 주의하시고, 이왕이면 삼성이 투자한 거 아니면 대기업이 투자한 세트레이 같은 거, 이런 거에 투자하면 그나마 사기 안 당합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사기 당하지 맙시다. 그게 기초입니다.